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내용인데요.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장면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자, 베니스 영화제에 수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이 아리랑을 불러서 굉장히 또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2013년도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 메비우스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하나 먼저 꼭 말씀드릴 때 네. 메비우스라는 영화 그 다음에 촬영이 됐는데 네. 그 여주인공으로 촬영 실제로 했던 분은 아닙니다. 이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처음에는 여주인공인 어머니 역으로 캐스팅이 됐다가 김기덕 감독과의 갈등으로 하차하고 이제 다른 배우로 교체돼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인터넷에서 메비우스 치시면 나오는 그 여배우는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저 영화를 실제로 찍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가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이 영화를 찍다가 관둔 여배우인 거죠. 여배우인 거죠. 네. 처음에 캐스팅됐던 그걸 네. 명확히 말씀드리고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촬영을 하다가 감정이입을 해야 돼. 네. 그래서 때렸다는 겁니다, 뺨을. 네. 연기 지도라는 미명을. 때렸다는 네. 거 하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좀 아주 선정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 장면 촬영을 가지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배우는 야, 애초에 이건 약속이 없는 건데. 배드씬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배드신이 그냥 배드신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강요를 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김기덕 네. 감독은 아니야 원래 하기로 돼 있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자, 그 과정에서 이 여배우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의뢰 입장이니까 네.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가 근데 실제로 그 장면 나중에 이 찍었다고 조치를 해요. 취했군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네. 찍긴 찍었는데 영화에는 담기지 않은 거죠. 배우가 교체됐으니까. 그렇군요. 자, 일단 김기덕 감독 영상으로 보셨지만 혹시 어느 정도 유명한 감독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감독입니까?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전 세계 유명 3대 영화제 중에서 두 곳에서 일단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요,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인데요. 네. 뭐 연극영화과나 영화과 이런 데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독립, 저예산 영화를 주로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영화를 찍어왔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호평을 받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주의적인 감독의 이 시각이 굉장히 뚜렷하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마니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2013년도에 찍어진 영화고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5년이나 지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전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밝혔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 여배우도 겁이 났던 겁니다. 이 영화에는 하차했지만 나는 충무로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김기덕 감독과 마찰을 일으켰다가 다른 캐스팅에 영향이 주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얘기를 못했던 건데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노조원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산업노조위원장이요. 예, 최근에 영화노조가 이제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불합리한 관여가 없애려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서는 그럼 이제 나도 예전의 일을 밝혀도 되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여배우 조만간 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김기덕 감독 측에서도 입장, 즉 해명 자료를 오늘 오후에 내놨습니다. 자, 해명 어떤 내용으로 해명을 했습니까? 이준 기자. 네, 일단 두 가지 쟁점이 아주 가장 큽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폭행하고요. 그다음에 배드싱 관련 자체가 사전에 합의됐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큰데요. 네. 김기덕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뺨을 때린 건 맞다. 하지만 당시에 폭행 장면을 찍는 것이 있어서 연기를 시연했을 뿐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약간 뺨을 건드린 것 같다. 이렇게 더듬는 수를 쓰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나리오에 없는 배드신을 강요한 일이 없고 사전에 충분히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배우 측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고 시나리오에 없던 배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이 제작
제작자, 그러니까 이 감독 측 사람과 저희가 통화를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일단은 그 여배우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다면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입장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96년부터 네. 김기덕 감독에게 계속 여러 차례 좀 영화에 좀 출연하고 싶다, 출연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네네. 요청을 좀 했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메비우스를 찍을 때 이제 한번 그러면 여주인공으로 이제 캐스팅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나리오대로 촬영을 했다. 네. 그런데 이 여배우가 2회 분량 촬영을 마치고 나서 3회 분량 때 갑자기 못 나오겠다고 하고 아하. 못 나왔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모습을 안 보이니까 자신으로서는 빨리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를 바꿔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뺨 때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실연을 보이고 디렉션을 주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배우가 어떤 불쾌감이나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그건 내 잘못이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메비우스라는 영화 원래 좀 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스토리다라고 설명도 저희가 들었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 김기덕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도덕과 윤리 안에서 성이나 섹스, 어떤 욕망들이 좀 어둡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 어둡게 포장된 성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우리가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 통상적으로 이게 폭행 또는 강요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거 5년 전 일인데다가 그러니까 폭행이랑 강요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폭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공소시효가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공소시효가 좀 완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네. 강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이런 폭행이나 강요 형사처벌적인 문제보다 영화계 내에서도 어떤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진흥위원회에서의 어떤 그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든지 네. 그런 더군다나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까지 쌓았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실 형사처벌보다도 더 큰 어떤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라 볼 수 있죠. 만약에 여배우의 말이 다 맞다고 하면요.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좀 더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게 영화계의 불합리한 관행이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Try to create a suit of armor around the world. But I created something terr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t's called the Ultron program. Human beings have dreams. Even dogs have dreams, but not you. You are just a machine. An imitation of life. Can a robot write a symphony? Can a robot turn a canvas into a beautiful masterpiece? Can you? 네, 인간은 할 수 있죠.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들을 따돌리고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섬뜩한 일인데 이유정 기자, 이거 사실입니까?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겁던데요. 네, 페이스북 그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네. 일단 이런 실험을 붙여봤습니다. 일단 AI들끼리 책, 모자 그리고 농구공을 넣고 서로 흥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AI,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둘을 놓고 그 가운데 책, 농구공, 또 뭘 흥정했다고요? 모자 이런 걸 모자. 예. 세 가지를 놓고 흥정을 해서 가져가라. 예, 협상력이 좋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의사표현은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대화가 많아지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대화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논리적인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공은 0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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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너나 모든 것, 그 외 모든 것. 공은 공을 4개, 4개, 4개. 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외계어 같은 거예요. 네, 외계어 같은 걸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구했던 연구진은 사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예전에도 알았고 네. 우리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다. 또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저럴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심리에는 굉장히 저들이 특이한 외계어를 대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꽤나 어제 많이 퍼져나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포감을 느끼긴 했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예측을 했었던 그런 해프닝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해프닝이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섬뜩한 일이 중국에서 또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요. 시진핑의 정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숙청을 당했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베이비큐라는 이제 태핑 네.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텐센트라는 그 중국의 유명한 PC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 텐센트 PC의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채팅 로봇 베이비큐라는 건 있는데 네. 그게 인공지능인 거잖아요. 거기서 이용자가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용자가 공산당 만세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는 얘기가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조직이 오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네. 공산당 사랑해? 물어보니까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너의 차이나 드림은 뭐야? 내 차이나 드림은 미국 이민이야.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산당의 정책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아직도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나라가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네티즌들은 야 이거 AI의 봉기다. 프로그래머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저 베이비큐 채팅 앱은 서비스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저거를 지금 중단시킨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AI 정치 패널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냉정하고 정확한 정치 평론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 근데 말이죠. 네. 평론이나 방송의 세계는 이때 말을 하는 그 기술이나 그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뭐 로봇 말을 해도 저희가 또 이렇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아니, 상관없을 근데 것 같은데요. 네. AI의 유형을 예를 들면 저희 4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형을 각각 다르게 저 김태현 AI는 예를 들면 유머 50%에 분석 50%, 네. 소종섭 AI는 도발성 한 90%로 넣어놓고요. 아니, 이게 다 이렇게 특성을 달리해서 하면은 아마 뭐 그런 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아까 본 것처럼 저런 AI가 정말 소신 있게 저렇게 얘기한다면 네. 또 나름 이렇게 되게 선호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성격에서 공산당의 그 성격에 전혀 개의치 않고 네. 넌 그런 공산당이 좋냐 이렇게 바른 말하는 걸 바른 말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렇죠.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람은 막 싫은 말 하면 밉겠지만 뭐 AI나 기계를 보고 미워할 수도 없고 옳은 호들을 말 하면 빼야죠 그때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진화, 4차 혁명,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대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안철수 전 대표의 만남 자리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순간도 제가 뭐 앞섰다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앞으로 또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뭐 미래, IT 이런 것들은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전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이게요 사실 요즘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 아닌가요? 뭐 휴대폰에다 대고 음악 좀 틀어줘.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지? 누구누구 전화해줘. 이런 거 다 인공지능 아닌가요? 네, 그렇죠. 다 인공지능이죠. 요즘 네. 뭐, 그래서 인공지능 비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뭐,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음악을 부탁해 그러면 음악도 막 틀어주고 이 사용자의 기분에 맞춰서 얘기도 하고 뭐 음악도 틀어주는 이런 다양한 기능이 벌써부터 지금 뭐 통신사들이 벌써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걸 보면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AI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승소율을 아주 법전을 다 외우고 있는 AI 변호사가 승소율과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해주면 변호사
직업도 없어질 수 있겠어요. 저보다 똑똑한 AI요? 네. 아, 그럼 저희는 또 방송이 있을까? 채널 AI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그렇잖아요. 이 평론의 방송 세계는 AI가 대체가 안 알겠습니다. 된다고. 저에게 뭐 채널 AI가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괜히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런 걸 잘 알 수 있는 게 네네. 그 바로 옆에 이제 대형 서점에 가보면 네네. 거기 지금 코너 하나가 4차 네. 산업혁명 책만 거의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그것이 이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